안녕하세요, 해세밥입니다. 오늘은 유상사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상사급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모기업이 직접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협력업체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의 형태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다음과 같이 4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먼저 네모로부터 모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하고 협력업체에 그 원자재를 유상으로 판매합니다. 딱 2번이 유상사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협력업체는 가공을 해서 다시 모기업에 판매를 합니다. 그럼 모기업은 고객에게 다시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직접 사도 되지만 모기업이 사서 굳이 전달하는 이유는 모기업이 특정 원자재를 더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유상사급 매출에 대해서 과연 그 매출이 일반적인 매출과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 확인하기 위해선 자산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산의 통제라고 보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고객으로부터 사온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모두 고객이 재매입하기로 약정하면 사실 아까 모기업이 협력업체한테 팔았어도 협력업체가 그 재고자산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고객을 위한 제품 생산 외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원재료의 보유와 관련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인 게 아니니까 책임도 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완제품의 설계와 인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고객이 재매입 약정으로 인해 원재료 매출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력업체에서는 완벽하게 그 재고자산을 본인 것으로 구매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와 동시에 모기업에서도 해당 매출을 실제로 일으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유상사급을 하고 나서 모기업에서는 결산조정 분계를 3가지를 하게 됩니다. 먼저 매출 매입을 상계하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 그 다음에 유상사급 사회재고를 인식하는 이 3가지 결산조정 분계를 하게 됩니다. 유상사급 사회재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했지만 아직 협력업체에서 임가공이 되지 않고 협력업체 그대로 남아있는 재고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엑셀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회사가 만들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급업체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를 알아본 다음에 둘 사이 비교를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정 분계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업체를 끼지 않는 경우 원재료를 구매하고 노무비나 기타 제조경비를 투입해서 제조원가를 발생시키고 원재료를 다시 제조원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를 제품으로 대체한 다음에 매출을 일으키고 원가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합산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의 계정들이 이렇게 최종적인 합계가 나옵니다. 결국 제품 매출이 일어나고 원가가 발생하고 채권이 발생하고 채무는 아직 지급 안 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상사급을 일으키는 경우는 원재료를 구매해서 계정을 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상품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를 인식하고, 그리고 저희가 100으로 줬지만 임가공 용역 50을 추가해서 150으로 사오고, 해당 사온 거를 다시 제품으로 재분류해서 매출이 일어났을 때는 매출 채권 제품 매출로 인식하고
제품 매출 원가로 인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위에 사급업체를 끼지 않고 한 경우와 차이를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 매출 채권과 채무가 과대계상되고 매출과 상품 매출 원가가 과대계상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과대계상된 것을 조정해서 순액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매출 매입 상계를 해주고, 채권 채무 상계를 해주고 매출 매입 제거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결산조정분계 3개 중에 2개인 채권 채무 상계와 매출 매입 제거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경우는 이제 편의상 100% 외주 나간 협력업체로 나간 사급품이 100% 외주 가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알아보았고, 아까의 경우와 똑같은데 이 원재료 구매를 150으로 해서 50은 이제 원재료가 남아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150을 구매해서 대신 150을 전부 다 매출을 시키고, 그럼 나머지 100에 대해서만 외주 가공을 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50은 외주 협력업체에 남아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회재고 인식이라는 기표를 하나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품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원가 대체는 똑같이 전액으로 하고 사급품을 재구매해서 100인데 이 150이 여기 150이 아니고 100에 외주 가공비 50을 더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품으로 대체해서 매출 일으키고 원가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 같이 차이 계정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 이 차이 계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먼저 채권 채무 상계를 150을 일으켰으니까 마이너스 150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150 채권 채무, 매출 매입도 마이너스 150,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50. 이렇게 하면 원재료 매입 채무만 남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50을 더 인식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차이가 0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차이 0을 띄우기 위해서 이 기표들을 연결 조정 분계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상품 매출은 어차피 들어올 때 다시 그만큼 의미가 없습니다. 원가 그대로 다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그대로 마진을 붙이지 않고 인식하는 거를 가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엑셀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산의 정리를 하면 자산의 통제가 완전히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사급 매출의 경우 임가공 용역 부분에 대해서만 협력업체는 매출을 인식하고, 모기업에서는 유상사급 매출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자산의 통제가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주 업체를 쓴 경우나 직접 노무 및 제조 경비를 투입해서 만든 경우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엑셀에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비교를 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조정을 함으로써 두 개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개의 분계를 넣어서 실제로 임가공 유상사급 매출을 통해서 임가공 용역을 하는 경우와 직접 모기업 본인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경우가 경제적 실질을 동일하게 만드는 이 결산조정 분계 세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어려운 개념이라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